김진호 할아버지는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소박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70대의 나이가 무색하게 활기찬 걸음으로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돌아온 김진호는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차 한 잔을 마시는 중이군요. 수십 조의 자산을 일구었지만 그의 일상은 누가 봐도 평범한 노인의 모습 그 자체였어요. 낡은 면 티셔츠에 편안한 면바지, 그리고 수년간 신어발에 딱 맞는 운동화가 그의 전부입니다. 김진호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저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 중 상당수는 그가 젊은 시절 직접 세운 것들이었죠. 하지만 그는 오래전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지금은 조용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화려한 명예보다는 소박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할아버지, 내일이 지은이 생일인 거 기억하시죠? 딸 김미영의 전화에 김진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녀 지은이의 10번째 생일이었어요. 김진호는 이미 손녀의 생일을 위해 무엇을 선물할지 오래전부터 고민해왔죠. 그럼 잊을 리가 있겠니? 오늘 선물 사러 나갈 참이었단다. 아버지, 제가 비서를 보내드릴까요? 요즘 날씨도 덥고. 괜찮아. 내가 직접 골라주고 싶구나. 아직 이 정도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김진호는 전화를 끊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손녀를 위한 선물을 고르러 가는 날이니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편안한 차림을 선택했어요. 화려함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그의 성격 때문이었죠. 김진호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하늘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백화점은 그가 40년 전 직접 설립한 곳으로 지금은 딸 김미영이 부사장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진호는 오랫동안 백화점을 직접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거든요. 택시에서 내린 김진호는 웅장한 백화점 건물을 올려다보았어요. 처음 이 백화점을 지었을 때의 설렘과 긴장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렇게 거대한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죠. 세월이 참 빠르구나. 김진호는 중얼거리며 백화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세련된 인테리어, 그리고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를 반겼어요. 그는 아이들 장난감 코너를 찾아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손녀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고르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아이들의 취향을 잘 모르니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김진호는 장난감 코너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어요. 김진호는 천천히 걸으며 무엇이 손녀에게 가장 좋을지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백화점을 둘러보는 그의 모습에서는 억만장자의 위엄이나 권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손녀를 위해 선물을 고르는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김진호가 장난감 코너를 둘러보고 있을 때 백화점 직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낡은 옷차림과 허름한 모습의 노인이 고급 장난감을 유심히 살펴보는 모습이 그들의 눈에는 다소 의심스럽게 보였나 봅니다. 특히 보안 담당 직원 박준혁은 김진호를 향해 경계의 눈빛을 보내며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저 할아버지, 아까부터 계속 지켜봤는데 뭔가 수상해. 혹시 물건 훔치려는 거 아닐까? 동료 직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노인 절도범이 많다던데. 한번 주시해 볼까요? 김진호는 이런 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여러 장난감 중에서 손녀가 좋아할 만한 것을 고르느라 열중해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천문학 키트였어요. 손녀 지은이가 얼마 전부터 별과 우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죠. 이거 참 좋겠구나.
지은이가 분명 좋아할 거야. 김진호는 천문학 키트를 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산대 앞에 서자 직원의 표정이 갑자기 경직되었어요. 계산원 이수진은 김진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죠. 이 제품은 가격이 50만 원입니다만 구매하실 건가요? 김진호는 약간 당황했지만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손녀 생일 선물로 사려고요. 이수진의 표정에는 의심이 더욱 짙어졌어요. 현금으로 결제하실 건가요? 아니면 카드로 하실 건가요? 카드로 하겠습니다. 김진호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자 이수진은 동료와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순간 보안 담당 박준혁이 다가왔어요. 죄송합니다만 카드 확인 좀 해도 될까요? 요즘 도난 카드 사용 사례가 많아서요. 김진호는 이제야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물론이죠. 여기 있습니다. 박준혁은 카드를 받아들고 유심히 살펴보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이 카드가 정말 본인 소유가 맞으신가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김진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그는 천천히 주민등록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박준혁은 신분증과 카드를 번갈아 보더니 더욱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김진호 님, 죄송하지만 잠시 사무실로 함께 가주시겠어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고객들이 이 광경을 흘끗거리며 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진호는 점점 불편해졌지만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 조용히 따라갔어요. 사무실로 가는 길에 그는 자신이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보안팀장 강민우가 냉랭한 표정으로 김진호를 맞이했어요. 선생님, 저희 백화점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신 것 같아 확인차 모셔왔습니다. 김진호는 이제야 상황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하고 있었어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그에게 이런 대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다는 건가요? 김진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 고가 상품을 오래 살펴보시고 카드 소유주와 신분증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김진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이름이 김진호가 맞습니다. 카드도 제 것이고요. 그저 손녀 생일 선물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강민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물건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시고 다음에 확실한 신원 증명을 가지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김진호는 아무것도 사지 못한 채 백화점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깊은 상처와 모욕감이 남았어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고 심지어 그 백화점의 창립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우를 받다니. 김진호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백화점은 전례 없는 소동에 휩싸였습니다. 김미영 부사장의 사무실로 보안팀장 강민우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섰어요. 그의 손에는 어제의 CCTV 영상이 담긴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어제 저희가 회장님을 도둑으로 오해했습니다. 김미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백화점에 오셨다고요? 강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분명 김진호 회장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소박한 옷차림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지만 분명 하늘백화점의 창립자이자 현 명예회장인 김진호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버지께서 직접 백화점에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다니. 김미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아버지 계신 곳 아세요? 아직 연락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제 일을 알게 된 것도 방금 전이라.
김미영은 즉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김진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김미영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한편 김진호의 집에서는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벨이 울리자 김진호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어제 그를 의심했던 직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보안팀장 강민우, 계산원 이수진, 그리고 보안 담당 박준혁까지.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례했습니다. 강민우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김진호는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김진호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상상했던 억만장자의 호화로운 저택과는 달리 김진호의 집은 소박하고 정갈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과 책장에 가득한 책들이 그의 삶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김진호가 소파를 가리키자 세 사람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회장님, 저희의 무례한 행동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일자리를 잃게 될까 두렵지만 그것보다 회장님께 드린 상처가 더 마음에 걸립니다. 이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진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행동에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슬픈 것은 우리 백화점이 어떤 곳이 되었는지에 관한 거예요. 세 사람은 고개를 들어 김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느꼈어요. 내가 하늘백화점을 설립했을 때의 첫 번째 원칙은 모든 고객을 존중하라였습니다. 옷차림이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어제 내가 경험한 것은 그 정반대였어요. 김진호의 차분한 목소리에 세 사람은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나는 여러분을 해고하거나 처벌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 백화점의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김진호가 문을 열자 딸 김미영과 한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김미영은 즉시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이 있었다니. 김진호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미영아.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구나. 김미영은 옆에 있는 젊은 여성을 소개했어요. 아버지, 이분은 서윤이라고 저희 백화점 신입사원이에요. 어제 일을 듣고 아버지께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서윤은 깊이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백화점의 고객 응대 방식에 많은 의문이 있었어요.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김진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윤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서 그는 희망을 보았어요. 이 젊은 직원의 열정이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함께 바꿔보자꾸나. 우리 백화점이 다시 한번 모든 고객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곳이 되도록 말이야. 이렇게 해서 하늘백화점의 대대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진호, 김미영, 그리고 서윤을 중심으로 한 고객 존중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내지 않고 백화점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고객 존중 프로젝트는 김미영 부사장의 주도 하에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김진호와 서윤을 비롯한 각 부서 대표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서윤은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김미영의 특별한 배려로 이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가 되었습니다. 우선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 응대 교육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서윤이 자신이 준비한 자료를 펼치며 말했어요.
특히 외모나 옷차림으로 고객을 판단하지 않도록 인식 개선이 필요해요. 김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의견이에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볼까요? 그러나 마케팅 팀장 윤태성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고급 백화점입니다. 타겟 고객층이 있고 매출도 중요하죠. 모든 고객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일까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윤태성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표정의 직원들이 몇몇 보였어요. 김진호는 이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팀장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고객은 동등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윤태성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신입사원의 이상주의적인 생각이군요.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곳입니다. 김미영이 개입하려 했지만 김진호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윤 팀장, 당신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비즈니스의 성공은 숫자만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늘백화점을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의 핵심 가치는 모든 고객을 왕처럼 대하라였어요. 그 가치가 우리를 이만큼 성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호의 말에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윤태성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윤은 새로운 고객 응대 매뉴얼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때 김진호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있구나. 서윤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님, 아직 가시지 않으셨군요. 김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서윤 옆에 앉았습니다. 나도 이 프로젝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더 도움이 되고 싶어.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많은 직원들이 이 변화에 저항하고 있어요. 특히 중간 관리자들이요. 그들은 제 의견을 무시하고 심지어 뒤에서 비웃기도 해요. 김진호는 깊은 이해의 눈빛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화는 항상 어려워. 특히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더더욱 그렇지. 하지만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 서윤의 눈에 용기가 되살아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김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함께 해보자꾸나.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서윤이 준비한 새로운 고객 응대 매뉴얼이 전 직원에게 배포되었지만 많은 직원들은 이를 형식적으로만 받아들였어요. 특히 오랫동안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는 습관이 몸에 배인 베테랑 직원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불필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실제 매장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의 고객 응대 방식을 관찰했어요. 여전히 많은 직원들이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고객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면서 평범한 옷차림의 고객에게는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불친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는 안 돼요.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서윤은 중얼거렸어요. 그녀가 사무실로 돌아오자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신입, 뭐라고 큰 소리 치는 거야? 겨우 한 달 일했다고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그러게. 회장님 딸내미한테 잘 보이려고 저러는 거지 뭐. 서윤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어요. 김미영과 김진호의 지지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늘백화점의 변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랜 관행과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느 평온한 오후, 하늘백화점에 한 중년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에 소박한 가방을 든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명품관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브랜드 매장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여성은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기요, 이 가방 좀 보여주세요. 여성이 진열대의 고급 핸드백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매장 직원 정다희는 여성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이 가방은 300만 원입니다만 정말 보실 건가요? 여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정다희는 마지못해 가방을 꺼내 주었지만 그 태도는 여전히 불친절했어요. 조심히 만져주세요. 손상되면 곤란하니까요. 여성은 가방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카드로 결제할게요. 정다희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여성의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결제가 승인되자 정다희의 태도가 급격히 달라졌어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다음에 또 방문해 주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성은 가방을 받아들고 차갑게 말했어요. 직원의 태도가 정말 실망스럽네요.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는 백화점이라니 다시는 오지 않을 거예요. 여성이 떠난 후 그녀가 유명 방송인의 어머니이자 영향력 있는 소비자 단체 대표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SNS에 자신의 경험을 상세히 공유했고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해시태그 하늘백화점 차별 해시태그 고객 무시 오늘 하늘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을 공유합니다.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곳에서는 더 이상 쇼핑하지 않겠습니다. 이 소식은 뉴스에까지 보도되었고 하늘백화점은 순식간에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되었습니다. 김미영의 사무실에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죠?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했던 겁니까? 김미영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윤태성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이런 일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운이 없었을 뿐이죠. 운이요? 서윤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백화점의 문화 문제예요.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고요. 윤태성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신입 주제에 너무 나서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안다고. 그만. 김미영이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지금은 서로 책임을 따지거나 비난할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그때 김진호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어요. 아버지. 김미영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김진호는 천천히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와 자리에 앉았어요. 모두 걱정이 많은 것 같구나. 하지만 이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 기회라뇨? 윤태성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지. 지금까지 우리의 노력이 표면적이었다면 이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때가 왔어. 김진호의 말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오랜 경험과 지혜가 이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서윤 씨,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김진호가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윤은 잠시 놀랐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아이디어를 꺼내놓을 때가 왔다고 느꼈어요. 회장님, 저는 이 기회에 하늘백화점의 문화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교육이나 매뉴얼로는 부족해요. 우리는 모든 직원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녀는 마커를 들고 자신의 계획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역할 바꾸기 프로그램을 실시합시다. 직원들이 다양한 고객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둘째, 고객 응대 평가 시스템을 개편해서 매출보다 고객 존중 정도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읍시다. 셋째, 성공적인 고객 존중 사례를 공유하고 보상하는 문화를 만들어요. 서윤의 열정적인 발표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김진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는 서윤의 아이디어에서 진정성과 혁신성을 느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야. 이 계획을 즉시 실행에 옮기도록 하자. 김미영도 동의했어요. 서윤 씨,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어주세요.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겠습니다. 윤태성을 비롯한 몇몇 관리자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서윤은 김진호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나는 내 열정과 진심을 믿어. 이제 우리 함께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보자꾸나. 서윤의 눈에 결의가 빛났습니다. 그녀는 이 기회를 통해 하늘백화점을 진정으로 모든 고객을 존중하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첫걸음은 바로 내일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백화점의 모든 직원들이 영업 시작 전 대강당에 모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최근의 사건으로 인해 백화점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상황이었고 모두가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김미영 부사장이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늘백화점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변화의 주역으로 서윤 씨를 소개합니다. 서윤이 무대 위로 올라섰을 때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신입이 뭘 안다고. 또 뭔가 형식적인 교육이겠지. 하지만 서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강요하거나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 하나예요. 우리 모두는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윤은 자신이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의 노인, 소박한 모습의 주부, 캐주얼한 옷을 입은 젊은이 등. 이 사진 속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유명 기업인, 의사, 교수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쇼핑할 때는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았을까요?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서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역할 바꾸기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모두가 다양한 모습의 고객이 되어 다른 백화점이나 상점을 방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표정이었던 직원들도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서윤이 실제 사례들을 공유하자 많은 직원들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평가 시스템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제 매출만이 아니라 고객 존중 지수가 여러분의 주요 평가 기준이 될 거예요. 이를 위해 익명의 고객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하고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우한 직원들에게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윤태성을 비롯한 몇몇 관리자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대다수의 직원들은 서윤의 아이디어에 점점 더 흥미를 느끼는 듯 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객 존중 사례집을 만들어 성공적인 경험들을 공유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친절이 어떻게 고객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백화점의 가치를 높였는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말이죠. 서윤의 발표가 끝나자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대강당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김진호는 무대 한쪽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는 서윤의 진심이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역할 바꾸기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어요. 직원들은 평소와 다른 옷차림으로 다른 상점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받은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자신들도 외모로 판단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를 통해 고객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특히 한때 서윤을 무시했던 베테랑 직원들도 점차 그녀의 아이디어에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랜 경험과 서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더 나은 고객 서비스 방안을 제안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든 직원이 변화에 적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윤태성을 중심으로 한 일부 관리자들은 여전히 이러한 변화에 저항했어요. 그들은 비밀리에 모임을 갖고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서윤과 그녀를 지지하는 직원들을 내쫓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그 신입이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곧 그들의 실패가 드러날 거야. 윤태성이 동조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 달리 서윤의 프로젝트는 점점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진호가 직접 역할 바꾸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소박한 옷차림으로 다른 백화점을 방문한 경험을 공유하자 많은 직원들이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내가 그날 경험한 것은 단순한 불친절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어. 김진호의 진솔한 이야기에 직원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서윤은 매일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어요. 그녀의 열정과 진심은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늘백화점에 진정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늘백화점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직원들의 태도가 변화하기 시작했고, 고객들도 그 차이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고객 존중 지수가 도입된 이후 직원들은 고객의 외모나 옷차림이 아닌 그들의 필요와 요구에 더 집중하게 되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SNS에서 나타났습니다. 한때 하늘백화점을 비난했던 고객들이 이제는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해시태그 하늘백화점 변화 오늘 하늘백화점에서 정말 감동적인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직원들은 진심으로 저를 존중해 주었어요. 이런 긍정적인 후기들이 쌓이면서 하늘백화점의 이미지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미영 부사장은 이 모든 변화를 기쁘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윤 씨, 정말 대단해요. 이 모든 변화가 당신 덕분이에요. 김미영이 서윤의 사무실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서윤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제 덕분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특히 회장님의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김진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밝았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 오늘 아침 매출 보고를 받았는데 지난달보다 20% 증가했다는구나. 김미영과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많이요? 김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고객 존중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한다는 증거지. 윤태성 팀장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서윤은 마음속으로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 직원들, 특히 윤태성과 그의 측근들은 여전히 변화에 저항하고 있었어요. 아직 모든 직원들이 완전히 변화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윤태성 팀장은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진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는 시간이 필요해. 모두가 동시에 바뀔 수는 없지. 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날 오후 서윤은 매장을 순회하며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어요. 바로 김진호를 도둑으로 의심했던 보안 담당 박준혁이었습니다. 서윤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박준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서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무슨 일인가요? 박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사실, 회장님께 직접 찾아가 사과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일 이후로 계속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서윤은 박준혁의 진심 어린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회장님은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오늘 퇴근 후에 찾아뵐게요. 회장님 댁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서윤은 기꺼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박준혁의 변화가 하늘백화점 전체의 변화를 상징한다고 느꼈어요. 그날 저녁 박준혁은 떨리는 마음으로 김진호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선물을 들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김진호가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 박씨군. 들어오게. 박준혁은 김진호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날 일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후회스러운지 모릅니다. 김진호는 박준혁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네. 그 일 덕분에 우리 백화점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니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지도 모르겠군. 박준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변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심으로 존중하는 직원이 되고 싶어요. 김진호는 미소 지었어요. 그 마음가짐이면 충분해. 자네는 이미 변화하고 있어.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준혁은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김진호는 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받아들였어요. 그들 사이에는 이제 새로운 신뢰와 존중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박 씨,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주게. 자네 같은 직원이 더 많아질수록 우리 백화점은 더 좋은 곳이 될 거야. 박준혁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변화를 다른 직원들에게도 알리고 싶습니다. 김진호는 박준혁의 의지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이제 확신했어요. 하늘백화점의 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고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서 전체의 문화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윤의 열정과 진심이 있었어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하늘백화점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되었어요. 모든 고객을 존중합니다라는 새로운 슬로건 아래 백화점 전체가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고객의 외모나 옷차림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았고 모든 고객에게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이러한 변화는 매출로도 이어졌습니다. 하늘백화점의 매출은 지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특히 SNS에서는 하늘백화점의 변화가 비즈니스 성공 사례로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하늘백화점은 고객 존중의 날이라는 특별 행사를 개최했고 많은 고객들이 참여했습니다. 대강당에서는 김진호 회장의 특별 강연이 있을 예정이었어요. 서윤은 행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고객 서비스 팀의 매니저로 승진했어요. 그녀의 헌신과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였죠. 서윤이 강연장을 점검하고 있을 때 김미영이 다가왔습니다.
서윤 씨, 오늘 정말 멋진 날이 될 것 같아요. 모든 준비가 완벽해요. 서윤은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부사장님과 회장님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김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변화는 서윤 씨가 시작한 거예요. 당신의 용기와 진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옛날 방식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때 윤태성이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은 예전과 달리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윤 씨, 행사 준비 잘 되고 있나요? 서윤은 놀라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윤태성은 그동안 변화에 가장 강하게 저항했던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요. 네, 팀장님.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윤태성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사실, 내가 그동안 많이 완고했어. 변화를 두려워했던 거지. 하지만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어. 내 방식이 옳았어. 우리 백화점이 더 좋은 곳이 되었으니까. 서윤은 감동했습니다. 윤태성의 인정은 그녀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하지만 이건 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곧 강연 시간이 되었고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직원들과 고객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모두 김진호의 강연을 듣기 위해 모였어요. 김진호가 무대에 오르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어요. 오늘 저는 진정한 성공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김진호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청년 시절부터 성공한 사업가가 되기까지의 여정, 그리고 하늘백화점을 설립했던 초심에 대해 말했어요. 저는 오랫동안 성공이란 재산을 쌓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공이라고 말이죠. 김진호는 6개월 전 자신이 겪었던 일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의 백화점에서 도둑으로 의심받았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어떻게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되었는지 말이에요.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외모나 지위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백화점이 그런 가치를 실천하는 곳이 되길 원했습니다. 김진호는 서윤을 무대로 초대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서윤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진심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서윤이 무대에 오르자 다시 한번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서윤 씨, 당신은 이제 단순한 직원이 아닙니다. 오늘부로 당신을 하늘백화점의 고객 서비스 이사로 임명합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임명장을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영광입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감동으로 떨렸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김진호와 김미영, 그리고 서윤은 함께 김진호의 사무실에 모였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백화점이 이렇게 멋진 곳으로 변화하다니. 김미영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어요. 김진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영아, 내가 있어 내가 자랑스럽구나. 내가 없었다면 이 모든 변화는 불가능했을 거야. 서윤은 이 부녀의 모습을 보며 따뜻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부사장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늘백화점이 모든 고객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호는 미소 지었어요. 서윤 씨, 당신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 진정한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이야. 그들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백화점의 화려한 간판이 밤하늘에 빛나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 인간 존중의 가치를 실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김진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하늘백화점은 모든 고객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가 평생 추구해온 진정한 성공의 의미라는 것을 말이죠. 서유는 새로운 책임감을 안고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변화의 주도자가 아니라 그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책임자가 되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하늘백화점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곳, 외모나 지위가 아닌 인간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는 곳. 그것이 바로 김진호와 서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하늘백화점의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